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정덕수 교수님 제10판 신임입법 강의 2회도 529페이지 제2관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로마자 1번의 제186조 1번의 제186조에 의의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용한 것이다. 이 규정의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물권행위는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고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등기는 물권행위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인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제186조의 규정상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라는 두 요건이 갖춰졌을 때 발생하게 된다. 그에 비하여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와 달리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다. 2번에 186조의 적용 범위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 적용된다. 양가를 보내 우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적용되고 따라서 동산에 관한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물권 중에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그 적용 대상이며 점유권과 유치권은 아니다. 그리고 권리질권은 부동산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 능력이 있다.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에 적용된다.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물권의 주체로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널리 물권의 변동을 의미한다. 3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적용되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에 관하여는 187조가 따로 규율하고 있다. 양가로 4번에 186조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예로는 매매, 증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양수, 설정계약에 의한 전세권, 저당권이 취소될 수 있다. 페이지 3번에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권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186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187조가 적용되는지가 다뤄지고 있다. 양가로 1번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반가로 1번에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로 인하여 실효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발생한 물권 변동이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어 물권이 원래의 권리자에게 당연히 복귀하는가 아니면 당연히 복귀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까지 하여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물권행위의 무효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반가로 1번에 무인론에 의하면 원인행위가 실효하여도 물권행위는 유효함으로 물권 변동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변동된 물권이 복귀하려면 부당이득의 반환을 위한 새로운 물권행위와 등기가 필요하게 된다. 즉 물권의 복귀에 186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유인론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실효하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부동산 물권 변동이 필요한 두 요건 가운데 하나가 없었던 것이 되어 물권 변동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이는 186조, 187조 관계가 없으며 이론상 당연하다고 한다. 판례는 물권행위의 무의성을 부정한 입장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물권이 당연 복귀한다고 한다. 사견은 유인론의 견지에서 이 기설을 지지한다. 주의할 것은 위에 설명한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이 문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별도로 따로 행하여진 경우에 채권행위에만 실효 원인이 존재하고 물권행위에는 흠이 없는 데의 문제이다. 그에 비하여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에 합하여져 행하여진 경우에는 채권행위에 실효 원인이 존재하는 때에는 무인론에 의하더라도 물권행위 자체의 효력을 잃게 되어 원인 무효의 실효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채권행위에 별도로 행하여진 물권행위가 그 자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도 같다. 방가루이건의 제3자의 보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인론의 입장에 서면 원인행위가 실효하는 경우에 대개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은 당연 복귀하게 된다. 그 결과 원인행위의 무효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 취소 해제가 있기 전이나 그 후에 원인행위에 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무인론을 취하여도 생기게 된다. 즉, 무인론의 입장에서도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합하여져 행하여졌거나 또는 따로 행하여졌지만 유인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행위에 흠이 있는 데에는 물권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531페이지 취소된 경우에는 물권이 당연 복귀하기 때문이다. 제3자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은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107조 제2항, 108조 제2항, 109조 제2항, 110조 3항, 548조 1항 단서가 그것이다. 이들은 특히 유인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유인론에서는 그것들에 의해서만 제3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규정에는 제3자의 범위가 문제이다. 양가로 과의 취소의 경우 제109조 2항과 110조 3항에서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이들 조항에서의 제3자는 원인 무효의 취소에 의한 말소 동기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기까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뜻한다고 해석한다. 본래는 취소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하여야 하지만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범위를 확정하자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다수설과 소수설 표시를 하겠습니다. 취소가 있기 전에는 물론 그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포함하며 말소동기 이후에 취득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한편 판례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후에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관하여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가 취소 전인지 후인지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말소동기가 있은 후라도 무방하다고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보면 학설 판례는 모두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제3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단지 말소동기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외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투가 형성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효고표에 하여 그 행위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여부에 있었던가를 가릴 필요 없이
대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를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거래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110조 3항의 취지에도 합당한 해석이 된다. 사견으로 제3자의 범위는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제3자의 범위 확장은 예외의 인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만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인행위 실효에 기한 말소등기가 있을 때까지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이 여기에 제3자라고 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제109조 2항, 110조 3항 선의 제3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와 취소가 있음에 말소등기가 있기 전까지 취소가 있었음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가리킨다. (532페이지) 다른 경우 거래의 경우 이러한 제3자 범위 확장은 부동산 거래의 균형상 공신의 원칙이 채용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선의 취득의 요건과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의하여 보호받기 위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건 이외의 거래, 예컨대 지명 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양가로다 무효의 경우에는 특별한 거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107조 2항과 108조 2항에서의 선의 제3자는 채권행위가 있으며 말소등기가 있을 때까지 사이에 그 행위가 무효임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새겨야 한다. 양가로다 해지의 경우 계약이 이행되어 물권 변동까지 있음에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가? 이는 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는 직접 효과서를 취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그에 비하여 해지에 의하여 채권관계가 청산관계로 변형된다고 하는 청산관계설에서는 원인행위의 실효가 없어서 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직접 효과서를 취하는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그것은 취소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즉, 무인론은 채권적 효과설에서는 물권이 당연 복귀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위한 채권관계가 생길 뿐이라고 하나, 유인론인 물권적 효과설에는 물권이 당연 복귀한다고 한다. 그 결과 이들 가운데 직접 효과설, 물권적 효과설의 경우에만은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민법은 제548조 1항 단서에서 해지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른 견해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나 물권적 효과설에서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548조 1항 단서도 제109조 2항, 110조의 3항처럼 해지가 있기 전에는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생각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규정한 점에서 그렇다. 해지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해제가 있기 전에는 제3자의 선의 악의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의거한 것인데 채무불이행 여부는 계약의 흠이 아닐 뿐더러 그것은 다른 자가 알 수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해제가 있은 후에는 해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선의 악의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보면 여기 제3자도 열공모두님 그리고 보면 여기에 제3자도 본래는 해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겠으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확장은 예외를 인정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말소등기 전까지 사이에 해제가 있었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정하여야 한다. 결국 본래의 제3자의 해제가 있음 외에 말소등기가 있을 때까지 해제가 있었음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추가하여야 한다. 533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하는 때에 그리고 유언에 의하여 성립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각각 재단법인이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출연 재산이 부동산 물건인 경우에도 그러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 학설은 1번에 48조를 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등기 없이 제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법인이 기속된다는 견해와, 얘가 총론에서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186조에 따라 등기를 갖춘 때에는 법인이 귀속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이설은 출연 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제18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 성립 시에 법인의 재산이 되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사견도 판례는 대항요건주의에서나 타당한 이론이고, 이설은 48조를 사문화시키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 1설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개정이 필요하죠. 예. 양가로 3번에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민법상 물권도 소유권이 아닌 것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결과 일정한 부동산 물건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들 물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말소 등기가 없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된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물건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나, 이번엔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그에 기하여 등기의 말소된 때에 비로소 물건이 소멸한다고 한다. 사견은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이 있으므로 일설을 따르게 된다. 양가로 4번에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 청구인 경우, 민법은 제287조, 제311조에서 지상권 설정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일정한 경우에 각각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에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크게 방가로 맞자 1번에 소멸 청구권이 형성권이므로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한다는 견해. 이번에 말소 등기까지 소멸한다는 견해로 나눠지고, 이설은 다시 양가로 A,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소멸 청구가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186조에 의해서 등기해야 소멸한다는 견해와, 양가로 B번에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며 따라서 그 행사의 의사표시는 채권적 의사표시이므로 말소 등기까지 하여 소멸한다는 견해로 세분된다. 53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견으로 성물권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여기에 소멸 청구권을 형성권이라고 새기게 되면 제3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형성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권리는 표현 그대로 청구권, 그래야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말소 등기까지 하여 물권을 소멸하게 된다. 양가로 5번의 전세권의 소멸 통고의 경우,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에 말소 등기가 없어도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방가로 맞자 1번에 소멸 통고도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말소 등기가 없어도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견해와, 이번에 말소 등기를 하여야 소멸한다는 견해는 아니고, 이설은 다시
양가로 A의 소멸통고가 물권적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제186조에 등기해야 한다는 견해와 소멸통고는 등기할 길이 없으므로 또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새겨야 한다는 견해로 세분된다. 313조 규정이 있는 한 해석으로는 그 규정은 187조 법률, 기타 법률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말소등기 없이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313조는 성립요건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대단히 잘못된 규정이므로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양가로 6번 물권의 포기의 경우 물권의 포기의 경우에 말소등기가 있어야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다수는 그것이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나 소수는 포기의 인사표시도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고 한다. 사견으로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이므로 거기에는 마땅히 18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기타 그 밖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에 관하여 적기로 한다. 양가로 기억 물권행위가 취소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권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물권 변동의 두 요건 중 물권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이설이 없으나 원인행위 실효에 관하여 제187조를 적용하는 견해는 이 경우에 대하여 같은 이론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양가로 니은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 물권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해제 조건이나 종기는 등기도 할 수 있다. 이들이 등기된 경우에는 해제 조건이 성취되거나 종기가 도래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행위는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야 한다. 그에 비하여 정지조건이나 시기를 등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물권행위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535페이지 그 행해야진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가 있어야 비로소 등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예, 양이 좀 많았는데요. 결국은 조문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설은 그냥 막설적인 의미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샤프를 이렇게 놔둔 거는 잠깐 올려두는 중이다 그런 표시입니다.